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수없이 많은 책들 중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할까? 선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고민도 늘죠.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나가타 도요시의 시간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바쁘게 일하는데도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찾다가 바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에 뭐 엄청난 지식 혹은 지혜가 들어있다기보다는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도움이 됐는데요. 혹시 저처럼 시간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또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책은 뭐 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Do more with less.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가지의 방법이 들어있고요. 9개의 챕터로 나눠서 각 챕터당 10개의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은 3가지. 먼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두 번째,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 관리.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있는 시간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당신에게 남은 시간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2019년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요. 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이고 남성은 82세, 여성은 85세. 이게 바로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저자의 얘기는 이제 여기에서 자기의 나이를 빼라는 거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40세 이전까지는 시간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40대 초반, 중반 이후, 그리고 50대, 6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쪽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시간에 대한, 그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요. 85세가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만약에 현재 나이가 50세다. 그러면 85-50, 35년이 남죠. 1년 365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이죠. 35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이러면 30만 6,600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 수명입니다만 이 숫자가 나오면 그냥 그 평소에 물론 시간은 유한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숫자로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세월이 빠르다라는 걸 막연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로 이 정도의 시간밖에는 안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확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달력이, 캘린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특별히 의미 있는 숫자로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 관리입니다. 저자는 시간 관리란 본질적으로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고 행동을 관리하려면 가치와 목표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가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가치, 행동, 시간 순으로 관리하라는 거죠. why. 그래서 이제 이 why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이먼 신에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것도 강추입니다. 이 책에 보면 골든 서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why.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을 할 건지, what.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바로 실행 방안, how에 해당합니다. Y에서 출발했을 때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가타 도요시는 인생을 순조롭게 움직이는 value, action, time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value,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결정하라. action, 그리고 그 가치 실현에 필요한 행동을 결정을 하고 time은 남은 삶 속에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간을 배분하고 행동을 실천에 옮긴다는 거죠.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할까? 저도 사용했던 그 시간 관리 매트릭스인데요. 저자는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른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네, 할 일을 중요도와 긴급도를 정리해서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일 영역인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당연히 처리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긴급함 때문에 이 영역보다도 3영역이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영역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고요. 3영역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 즉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그 업무, 중요한 일, 이 영역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에 기회 손실과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은 단계를 세분화해서 매일 혹은 매주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눈 다음 전체 시간에서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는 겁니다. 제 경우라면 외국어 공부가 이제 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지 않을 일들은 용기 있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있는 시간 관리 요령인데요. 저자는 우리의 시간을 기초 영역, 부가가치 영역, 그리고 업무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세 영역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기초 영역은 자산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서, 그러니까 뭐 말이 어려운 듯 하지만 그냥 우리가 잠자는 시간, 뭐 식사하는 시간, 아니면 뭐 운동, 취미 시간, 일반적인 기초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영역은 미래에 부과될 새로운 가치를 위한 활동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외국어 공부, 독서, 자격증 취득, 연구, 인맥 형성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업무 영역은 현재의 자신을 창출하는, 자산을 창출하는 활동, 즉 업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 영역을 소홀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고, 현재에만 치우치는, 그러니까 현재 업무 영역에만 치우치다 보면 미래의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한 부가가치 영역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미래의 자산을 늘리는데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 영역, 그리고 부가가치 영역, 업무 영역을 잘 배분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나가타 도요시의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의 기술 중에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 관리,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있는 시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2부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